복잡한 뉴스를 재치 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심사보류는 쇼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난개발이다. 고자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 토지를 개발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한다.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시 구좌 앞 동복리 일대에서 그리고 제주시 월평동 일대에서 지으려고 하는 자연체험파크와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나오고 있는 논란들입니다. 네, 어제 제주도회에서 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이 모두 통과가 됐죠. 네, 그 개발 사업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발 사업은 아무래도 원래 있던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연 환경을 훼손한다거나 또 차들이 몰려서 차량 혼잡을 또 일으킨다거나 또 하수 처리량이 늘어난다거나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주도민 전체의 삶을 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업자가 예상되는 피해를 최대한 줄여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되도록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계획도 함께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사업자들은 그런 노력을 스스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개발 사업장의 관할에 있는 행정이 그런 걸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또 환경이 또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들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걸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심사입니다. 네, 자연체험파크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년 동안 도의회 심사가 보류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도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가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기엔 좀 문제가 많다,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심사 자체를 보류했었는데요. 이걸 두고 뉴스에서는 제동을 걸었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사업이 진행되는 걸 잠깐 막았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다음번에 이걸 통과시키려면 사업자가 환경 영향을 좀 줄이도록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런데 계획은 몇 달 전과 좀 바뀐 게 없는데 같은 의원들이 같은 자리에서 이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면 좀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몇 달 전만 해도 문제가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던 계획을 그 내용 그대로 통과시킨 건데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우선 자연체험파크의 경우를 예로 들면요. 그 사업 부지에 곶자왈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인근에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받은 조천읍이 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환경훼손 논란이 심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거든요. 특히 선을 1, 2에서는 몇 년 전에 마을 총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의결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로 지난달에 열렸던 상임위 회의에선 이 동의안의 심사를 보류했었는데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동의안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된 겁니다. 그 통과시킨 이유에 대해서 강성희 환경도시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강 위원장은 사업자가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자님, 이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하면요.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났던 이 마을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는 걸까요? 예, 그 부분이 핵심인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한 도의원은 마을 측에다가 어차피 이번 회기에서 이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돈이라도 지원받는 게 낫다고까지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사업자의 의지만을 믿고 통과시켰다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도 아니니까요. 첨단과학기술단지도 그 자연체험파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성희 위원장은 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부대 의견에 모두 담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글쎄요, 이 부대 의견이라는 게 강제성이 없어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의견이거든요. 어차피 통과를 시킬 거면서 왜 그동안 심사를 보류했던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논란이 많고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바로 통과를 시키면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좀 눈치를 보는 그런 관행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꾸준히 부동의를 촉구해왔던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 후보는 이 사안을 두고 이번이 11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라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다음 선거를 통해서 도의회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조삼모사라는 속담이 떠올리는 상황입니다. 다음 12대 도의회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뜻이 투영되는 민의의 전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2년도 안 남았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곧 있으면 4월 3일이 되죠. 네. 그래서 4.3과 관련된 소식을 또 준비해봤는데요. 지난해에 4.3특별법 그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법적인 근거도 마련이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진상조사라는 건 4.3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정부 차원이라는 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사라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조사라는 거는 뭐 기자가 할 수도 있고 연구자도 할 수 있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정부가 인정하는 조사라는 건 그만큼 무게가 있고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보고서로 채택이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그 4.3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올해 눈앞에 두고 있는 그 희생자의 정부의 보상이라던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직권 재심도 모두 이전에 이루어진 진상조사 보고서가 토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조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진상조사를 수행할 기간이 지금 1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사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사 수행 기관은 제주사산평화재단입니다. 지난달부터 그 조사단을 꾸리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직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 지금까지 추가 인력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재단은 행방불명 피해 실태와 그리고 4.3 시기에 미국이나 미군정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 활동,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희생자 실태 등을 그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조사 주제만 들어도 참 중요한 작업인 것 같은데 인력 확보가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재단 측에서는 적합한 인물이 없어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설명에 대해서 4.3 연구자나 관계자들은 제주 지역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외부에서라도 좀 채용 공고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사 인력 충원에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주도의 역사학계에서 지금까지 4.3과 관련한 연구 인재를 키우는 데 소홀히 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요. 아무쪼록 하루빨리 조사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